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편지로 안녕하십니까. 실린 배팅 유씨의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2월 27일 2월 마지막 주 또 서울 경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월 27일 토요 경마 준비되어 있고, 또 실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 기자 김태훈 기자 또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3주 경마에 월말 같습니다. 네. 정말 치열하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기마다 정말 간단한 그렇죠. 게 되게 많아요. 불안한 인기마다 좀 많죠. 그래서 뭐 많은 파란이 또 예고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가 또 성황리에 또 전개가 되어 주었고, 지난주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1료 경마 1경주에서 삼복승 56.4배짜리를 주력 한 방이죠. 제대로 한번 때려가지고 아주 그때 함께 하신 분들 완전 대박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뭐 제주 경마도 모두 한 중배당으로 4개 경주 연속 줄적정으로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대박이 터졌던 한 주였고요. 이번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김태형 기자가 이제 뭐 서울 1경주하고 3경주 조금 그 성북 경주 조금 했죠. 그리고 역시 뭐 1경주도 복성식 10.2배짜리 또 골고루 또 적중이 나와준 단주가 있냐 싶습니다. 자, 하여튼 뭐 지난주도 상당히 난해한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 예정되고 있고, 그냥 뭐 아예 그 배팅 컨셉을 배당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아마 좀 그런 컨셉도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한번 노려볼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10경주, 김태형제 2경주, 8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드리죠.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박남규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고요. 8번은 천지탑 중심으로 뭐 1번에 상합별 강제라든지 뭐 4번에 새벽 불꽃 두 마리 좀 잡혀 있고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 뭐 10마다 간의 경주지만 뭐 개인적으로 축은 있다고 봅니다. 8번마 천지탑이 직전 데뷔전에서 선입권에서도 상당히 뚝심 있는 걸음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 높고 8번은 인정하는데 후차권에서는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자, 8년은 뭐 4번마 새벽불꽃도 데뷔전 때 약간의 추임력 그 정도였고, 1번마 상하벌 강자가 뭐 좀 기대치 18조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데뷔전 때도 나름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실전에서 뛰니까 완전 맹탕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마방에서도 장구를 싹 다 교체를 하고 좀 칼을 갈고 출전하는데 뭐 뛰어봐야 하는 겁니다. 장구 바꿨다고 유마필이 또 주행원서 때처럼 잘 뛸지 아니면은 데뷔전 때처럼 또 맹탕일지 뛰어봐는 거라서 8번 놓고 약간의 배당 자체를 좀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그나마 저는 11번마 드림미스가 조금 낫지 않을까. 발주가 좀 불안합니다. 발주가 좀 불안하고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 자체는 있지만 걸음발은 좀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어차피 8번 놓고 한방 고른다면은 약간의 배당 메리트를 보고 11번마 드림미스 3번 정도만 가볍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외춘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10마 레이스인데요. 뭐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인 뭐 1번, 4번, 8번 이런 마필들 중심으로 배당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데뷔를 갖는 마필들의 중에서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 경기에 나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뭐 기존에 뛰었던 마필도 물론 뭐 프리미엄을 안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10마들의 전력도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노리는 10마 한두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뭐 주행어서 기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복대봉 막공까지 저는 뭐 강추는 없다고 봐요. 뭐 천지탑이 물론 뭐 낮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강추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복대봉 막공 이게 의외로 엄청난 배당까지도 가능한 레이스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1번 상하번 강자 진짜 참 그 실망이 좀 컸어요. 네, 뭐 상하번 강자는 제가 데뷔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이 마필을 뭐 모르겠어요. 언제 입상할지 모르겠지만 뭐 입상할 때까지는 뭐 절대 인정하지 않는 마필입니다. 또뭐 3월 새벽 불고 또 나름 뭐 최적 정규였는데 좀 그럼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느낌도 있고요. 이래저래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민나물 한 마리 첫 경주에 박랑규의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이경주 이제 국산 6분에 1200으로 정리되는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네요. 자, 일단 액면 배당판 분위기는 10번에 대보배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3번에 장산시티, 내지는 뭐 11번에 검령 이런 쪽에 팔리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초는 없는 그런 레이스죠. 이번 경기도 뭐 평수적인 측면에서는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고 저는 3번 장산시티가 뭐 데뷔전에서 좀 아쉬움을 기대만큼의 능력 발휘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 기대치는 정말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디멘티스로 걸으면 분명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저기도 잘했고 문세영 교수라면 뭐 장산시티가 충분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이 경주는 충마 없는 혼전 경주입니다.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뭐 복대복 막권 짭짤한 중배당 이상을 의식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배팅에서 충마감으로 노릴 만한 마필이 있습니다. 뭐 최근 열심히 타고 마필에서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은 그 정도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온 이유 자체가 있고 내용 자체가 분명 있는 마필 한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지만 분명 내용이 있는 변화가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복대복 막권 중배당 이상을 노려보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충마권에서도 뭐 이게 보니 확실한 축이 없는 그렇죠.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비록 뭐 10분의 대법회가 앞선권 선행을 치고 나가는 조건에서 일단은 인기만으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안쪽에 뭐 이번에 파티 파워도 뭐 지난번 대표 때다 보니까 게이트에 따라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변수가 좀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역시 또 전력에 미쳐 너트려야 되는 마필 한 마리 또 김태형이 좀 노려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김태형이 추천드리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3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3경주가 이 10번에 빅파이어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거든요. 10번 빅파이어 중심으로 1번에 황금사냥, 또는 5번에 슈퍼대물 이런 말들이 좀 팔리고 있는데 10번의 빅파이어는 완전히 그 발주에 상당한 문제를 많이 노인시켰다가 지난번 경주에서 저희들이 뭐 아주 좀 우스갯소리로 뭐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출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주가 어떻게 했는데 진짜 출발하면 좋아졌는데 그래 봐야 또 14도 7이라는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발주에 대한 악백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강축으로까지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말을 한 마리 이걸 빼고도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거고요. 또 액면 배당판 분위기는 10번 중심으로 1번, 5번 이렇게 팔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10번만 빅파이어를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저는 지난번에도 조금 인정 충만을 놓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빅파이어가 발주적인 문제점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난번 이제 끝번을 처음으로 신청하면서 뭐 그런 부분도 발주 부분도 좀 다뤄내고 갔고 문제는 이번 경주가 뭐 워낙 페이스가 느린 그런 페이스죠. 1300이라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빅파이어가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다 해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는 복병은 7만 천년호령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석봉 기자랑 호흡을 맞추면서 늦발을 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스타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뭐 저기도 잘하고 나왔고 레이스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안쪽에서 체력의 전개라면 뭐 감량도 4km 2점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연호령이 앞으로도 좀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좀 있지 않나 기대가 되는 숨어있는 복병이 되게 보입니다. 감량도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이번 경주 뭐 중요한 포인트는 10번마 빅파이어 과연 발주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도 발주 연습 상당히 많이 했고요. 연습 때는 계속 발주가 잘 됩니다. 근데 막상 실전에서는 아직까지도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어서 발주에서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충막감은 절대 아니고 뭐 후차권에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 저는 1번마 황금사냥이 좀 더 안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실전 거치면서 크게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은 아닌데 공백 이후 두 차례 경주 분명 걸음 자체가 좋아졌고요. 이 좋아진 게 마필이 좀 까불까불하다가 그 쉬었다 오니까 좀 많이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마필이 좀 얌전해지면서
걸음 자체가 호전된 그런 마필이고 1번 게이트 때문에 인기마에서는 1번마 항공산이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배당이 나온다면 저는 6번마 정상질이 재밌지 않겠느냐. 실전에서 고만고만한 걸음 보여주다가 직전 경주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좀 막판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력 향상을 보였던 마필이라서 터진다면은 6번마 정상질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가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는 10번에 대한 관심은 금물이다 말씀드리면서 10번을 빼고도 주력 한 방으로 한 방 갈 수 있는 승부이기 때문에 신손이 추천 3경주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4경주부터 한번 쭉 한번 달려가 보죠. 혼합사고의 칩니다.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이제 4경주는 3번은 이제 나잇 아웃 온 더 타운 중심으로 인기도는 형성될 것 같아요. 1번에 강타, 또 6번에 아르고 항공꽃이 좀 팔리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객관적 전력은 1번만 강타와 3번 나잇 아웃 온 더 타운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번, 3번의 대끼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지고 변수가 있다면 데뷔를 갖는 8번만 해피 굿데이 정도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액면상 보면은 1번 강타와 3번 나잇 온 더 타운의 선행선입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저도 이 8번만 해피 굿데이란 맛빌 요 맛빌 주행 검사 때 발주도 늦었고 안쪽으로 기댔고 뭐 힘 자체가 안찬 그런 상당히 어리다고 생각했던 맛빌이었는데 주행 검사를 받고 7주간의 텀이 있고요. 여기에 갑자기 문세영 기술 되었습니다. 문세영 기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기술로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런 기수가 아닙니다. 이런 부진형 주행검사 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탔다는 것은 분명 마필이 많이 좋아지거나 기본적으로 능력이 센 마필이 그런 뭐 둘 중에 한 가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8번만 해피 굿데이가 승부를 해서 마필이 좋아지면은 1번, 3번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여기 포인트인데 저는 어차피 배당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번만 해피 굿데이가 배당 메리트를 본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재길 저기서 분명 말이 좋기 때문에 8번에 그 해피 굿데이를 문세영기술 태웠는데 말이 엄청 젖었던가 아니면 원래 좋은 말이다라고 얘기했겠죠 문세영 기수한테. 근데 만약 꼴찌를 했다. 문세영 기수 그랬죠. 아이씨 속았네. 뭐하네 이런 말 탈 기수가 아닌데 진짜 그죠? 아니 뭐 주행검사 때 뭐 좀 보여줬던가 하면은 모르겠는데 주행검사 때 늑발에 안쪽으로 기다고 완전 어린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 7주라는 시간은 마필을 경주마가 볼 수 있죠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출전마 12마리 중에서 혈통은 사실 8번 해피 굿데이가 제일 좋아요. 제가 문제 오늘 이번 경주를 놓고 분석하면서도 과연 해피 굿데이가 강타나 나이드 온 더 타운 앞에 산의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을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 3번 좀 낫다 이렇게는 보는데 설마 해피 굿데이도 뭐 삼복이나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도 있지 않나 보이십니다. 이 프로이드 혈통이 괜찮잖아요. 프로이드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지금. 부마도 좋고 모마도 좋고 배합도 좋고 해피 굿데이는 띄워줄 말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죠. 하여튼 냄새는 8번이 좀 난다. 참고해 주시고. 자, 오경주입니다. 국선 5권에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주 오경주는 4번은 마이더스 로드 중심으로 액면은 좀 들어갑니다. 8번은 불꽃 왕자가 좀 팔릴 거고요. 나머지 3번은 지상 비행 그리고 5번에 생생돌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강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마이더스 로드가 데뷔 전부터 정말 불꽃 같은 추임력을 두 차례 보여주고 지금 1400이 나왔는데 뭐 추임압이기 때문에 1400이 그냥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맹점이 있어요. 따라서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오히려 마이더스 로드가 추입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개적인 메리트는 7번마 이지 요새가 11주 만에 나왔지만 뭐 조교를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나서는 이지스 요새는 그만큼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3번마 지상비행도 감량의 이점을 지니고 있고 또 힘도 차가고 있기 때문에 지상비행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도 툭마 없는 혼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불안 요소가 있는데 3번 지상비행은 최근 정말 진 이겨서 탈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탔던 맛비라서 믿음이 좀 들어가고 기본적인 걸음만 봤을 때는 4번 마이더스 로드가 최근 두 차례 막판 한 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1000m에서 1400으로 늘어난 거리 때문에 뭐 단거리 출마 몇 번 다들 아시겠지만 단거리 출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담 못하고 이지스 요새는 공백기가 있고 불꽃왕자는 항상 꾸역꾸역에 부담이 좀 늘었고 인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는 가운데 제가 복병으로서 노리는 마필은 바로 6번만 낭만시티 6번만 낭만시티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편성에서 막판에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요 낭만시티를 놓고 추천했다가 그리피스가 들어오면 좀 아쉬웠는데 그때 당시 니콜라 기수가 기승했던 거 전개 자체는 완벽하게 꼬였던 레이스를 외곽으로 두면서 완전하게 꼬였던 그런 상황에서도 보인 뚝심이고 부담이 55에서 51로 줄었다. 일단 직전 경주 걸음의 변화가 왔다 보기 때문에 저는 6번만 낭만시티가 노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우리 발주가 좀 문제가 됐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보니까 거리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다른 면이 있겠네요. 일단 이 1400이라는 거리가 변수를 같습니다. 지금 마이더스 로드도 뭐 1400을 지금 처음 뛰는 조건에 또 부담 중량이 늘어났거든요. 56.5. 불꽃 왕자도 57 정도 달아나고 있고 또 이런 인기 취입마 두 마리가 그 공교롭게도 이제 각계 취입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복병은 앞선 나가는 말 같아요. 뭐 버티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마라는 게 7번 이지스에서 비록 공백은 있으나 단독 선행의 메리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변수가 생긴다면은 적정 거리에 나올 수 있는 6번의 낭만시티 감정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6번, 7번 두 마리 좀 지켜보시고 예전은 6경주 국산오건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7번에 뮤진이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7번, 9번 라운드 이스 두 마리 강세를 보이면서 뭐 8번의 강남구리라든지 이번에 인투 더 와일드가 좀 팔리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정말 혼전이죠. 일단 뭐 선행마 앞선 자체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의외로 뭐 오브지디 취입도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한 관심은 절대 뭐 금물인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복동마 두 마피를 소개해드린다면 안쪽에 1번가 톱댄서와 외곽이 13마 파티타임입니다. 파티타임은 뭐 전형적으로 단거리에서 취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자체가 무너진다면 좀 더 기회가 올 수 있고 톱댄서란 마필도 이게 부산에서 이제 활약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지난번 경주에서는 비록 꼴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1200이고 컨디션도 좀 좋아졌고 감량이쯤이라면 톱댄서도 이거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메리트까지 좀 안고 있지 않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 역시 뭐 만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인기마들이 최근 전부 다 선행을 가서 들어온 마필들이고 선행을 못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 뭐 선입형 뚝심마를 한두 마필 노리는 게 맞는데 저는 이번만 인투 더 와일드 일단 승문전이지만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지 않았고 전개 잘 나오고 선입권 전개 가능하고 상태 여전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지 않았던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3번만 금태풍이라는 마필도 뭐 최근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예전에 뭐 선행 가서 맨날 덜비가 잡혔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 선행도 못 가면서 경주를 전개하다 보니까 약간의 끈기가 늘어난 모습. 직전 경주 외곽에 외곽을 두면서도 의외로 우승마와 2마순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꾸역꾸역 뛰는 마필인데 만약에 선두권이 무너지는 경주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은 터진다면은 3번마 금태풍도 초고액 배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2번, 3번 정도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복변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주자는 4번의 위드 스피드를 한번 노리고 싶은데 이게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지난번에는 뭐 전개 완전 개판이었죠. 진짜 개판 5분 전에 전개를 하고 이 6차를 갖다 뗐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표현을 좀 치고 싶은데 이 과천 시장비했던 10월 10일 레이스를 보면은 충분히 이거는 사이즈가 있는 그런 말로 좀 보기 때문에요. 저는 4번 위드 스피드 이 또 페르비치 안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저한테는 좀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번에 이게 일단 뭐 인기마 이게 지금 7번, 9번 두 마리가 선행권인데 앞선에서 어느 정도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면은 뭐 4번, 3번 뭐 이런 말들 2번까지 중반 역습이 가능하다는 거 좀 지켜보시고 7경주 보실게요. 국산오건의 1700 핸디캡인데 이번에 7경주는 자 이번에 스타보니비를 중심으로 8번의 청괴가 팔리면서 12번의 델라고 킹도 어느 정도 인기마의 반열에 오른
이런 구매가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는 늘어난 경주거리 1700이 정말 크게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 마필들이 전력이 뭐 액면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17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만은 정말 단 한두도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게 의외의 결과도 충분히 가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7번 성신 파트너가 일단 선행을 가는 조건이라면 이게 장거리 혈통이에요.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선행을 가는 성신 파트너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혈통은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라는 점에서 선행을 가는 성신 파트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마필이지 않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을 뛰어본 마필도 많지가 않고 또 이 마필은 인기마와 그리고 비인기마의 능력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 스타 보니비가 어쩔 수 없이 잡힙니다. 선행을 가든 선임을 가든 분명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1700거리 처음 뛰기 때문에 장담 못하고 1000개도 최근이 전부 답니다. 음악필은 1700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걸 뭐 뛰어봐야 하는 거고 여기 뭐 12번 델라워킹도 최근 3차기 2차기 때문에 인기마다 끌지만 복병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1번, 2번, 3번도 다 되는데 저는 10번만 합작품이란 마필이 최근 두 차례 보여준 걸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추입 싸움이 된다면은 이 10번만 합작품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주는 늘기는 합니다만 정점은 장거리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작품이 중반에 한번 올라온다면 지난번에도 분명히 뭐 그럼 살았던 그런 말. 근데 뭐 1700이기 때문에 진짜 발주가 정말 중요한 조건이긴 한데 일단 뭐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10번 합작품이라든지 또 앞서 이제 박윤 언급한 대로 지금 오브레인 스타버니비가 뭐 지금은 취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7번 지금 성신 파트너가 기습을 나갈 수 있는 찬스거든요. 이 덱만 받으면은 1700 한 바퀴 뺑 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7번, 10번 두 마리의 복병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8경주입니다. 혼합사고는 1400으로 증가된 핸디캡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후반부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일단 액면적으로는 12번의 강성대국을 필두로 13번의 그레이트 조이 그리고 6번의 황금비상이 좀 잡혀있는데 자, 이 진짜 다른 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이게 전력 자체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변수가 좀 되는 그런 레이스고 일단은 뭐 저는 15번 강성대국이나 6번 황금비상 일단 그레이트 조이보다는 강성대국은 황금비상이 좀 낫다고 봐요. 그레이트 조이 같은 경우는 이게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부담이 되는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인기 1위로 팔 때도 제가 인정을 안 했던 그런 마필 1200 이로 200m 나는 경주거리도 무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또 200이 더 늘어나 1400이라면 뭐 그레이트 조이는 이건 뭐 팔리든 말든 큰 의미는 없지 않아 보이지고 복병이 있다면 공병을 가지고 나오는 5분막 개나리 정도가 복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 기본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마필들 간의 혼정역입니다. 오늘 경마가 뭐 믿을만한 충마, 인기마들이 전부 다 불안 요소가 있는 경주가 많은데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마들을 세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기마들이 전개나 당일 체중 변동에 따라서 불안 요소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제가 충마로 노리는 마필 한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사이즈는 여기서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최근 약간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경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금마필 놓고 중배당 이상 역시 고배당을 노리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인기말들 불안합니다. 김태형 기자 승부수 한번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구경주 국산사고는 1200 핸디캡입니다. 이번 주 구경주는 8번 에이스 스피닝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0번의 그랜드 프닉스라든지 2번의 진영의 그인들이 좀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일감은 에이스 스피닝과 이번 진영의 여인이 좀 더 기간대 전력은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에이스 스피닝은 뭐 정기적인 측면에서 선행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따라가는 조건이라면 뭐 감량 이전까지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진영의 경우인도 역시 안쪽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과 같은 체력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막고는 2번 8번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변수가 있다면 저는 13번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이제 부담 정량이 3kg가 빠졌고요. 또 엄지손가락 자체가 1200은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긴 한데 따라서 단거리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에
만약에 뭐 2번 가능성 앞선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하거나 오버패스가 된다면 엄지손가락에게도 12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3강 1 도전으로 봅니다. 8번 에이스 스피닝, 2번 진야의 거인, 10번 그랜드 프릭스, 그리고 단독 선언을 나갈 수 있는 1번만 승자거리 정도까지. 저는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 8번, 10번 한 방이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8번 에이스 스피닝 직전 늑발하고도 상당한 뚝심, 올라오는 뚝심 보였고, 진영의 거인이 문제인데 전개 자체는 잘 나옵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데 예전에 8월 30일 작년 여름에 1300을 뛰었을 때 뭐 기승기수가 김종철 기수였긴 했지만 선행 가서 퍼지는 모습 생각보다 상당히 실망이었고 1000m에서 1200으로 늘어난 거리 저는 1200에서도 분명히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하다 보고 10번마 그랜드 프리스는 직전 경주 정정희 기수가 마피를 잘못 타서 완전히 걸음이 남은 삼색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적임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박현우가 탔다는 점에서 저는 8번, 10번 한방 막권이 상당히 유력하다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야, 그래도 뭐 49점 마방에 문수영 카드를 들으면 진영의 거인도 정말 그대로 뭐 호락호락 물러설 기세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게이트 있는 건 좀 분명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경계도 잘 풀리는데 저는 1200 거리 자체가 좀 불안하다. 지난번에 많이 좀 싸웠거든요, 앞선에서. 근데 마테 실러면은 주로 장거리 아닙니까 이거? 거리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승자 환영 이번에 그야말로 독등으로 지금 치고 나갈 찬스 같은데, 야, 이 만만치 않네요. 경기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박 의원 언급이 됐던 13번의 엄지손가락이 또 이거 또 거의 뭐 이거는 대박 막건이고, 대박력 막건이고. 말의 능력만 본다면은 8번, 10번 두 마리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길이 많네요. 여러 가지 길이 많아요. 어쨌든 뭐 혼전을 가장한 대길로 끝날 수도 있겠고 이변이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이거는 뭐 한방보다는 한방 뭐 8번, 10번 능력상 그 한방 때리시더라도 좀 방안을 확실히 해 두시면서 때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10경주 혼합상군의 1200, 빵남기위는 오늘 또 후반부 승부칩니다. 이게, 자, 이것도 뭐 완전히 능력막 혼전경주인데, 9번에 이제 광복 70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뭐 11번 아틀라스트, 또는 뭐 12번에 전무후무, 6번에 와우켓 골고루 잡혀 있고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상당히 센 편성입니다. 능력만에 관해 접경 경주고 축은 없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입상했던 광복 70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뭐 완벽하게 한 수의 축은 아니라 보여지고 일단 선행은 3번마 트시탑과 6번마 와우켓이 약간의 경합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6번마 와우켓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행 악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채찍을 거의 잘 못댑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트시탑과 싸우든 선을 못 간다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인기가 되겠고요. 저는 7번마 장산블레이드를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고 열심히 탔습니다. 생각보다는 실망했습니다. 와우켓 광복 70한테 사마신차로 졌는데 이번 경주 이상한 기술로 교체를 했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마필이 좀 세다고 보기 때문에 10번마 장산블레이드를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은 강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의 춘이죠. 강초는 없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 차이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에이스고 또 하나의 변수는 단거리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분명 변수가 되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최근에 컨디션 난조 때문에 좀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컨디션이 정말 좋아진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복귀봉 막공까지 고배당을 역시 노리고 가는 추천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 광복 70도 지난번 경주는 정말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그렇죠. 정말 120%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에 와우켓을 못 따라잡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본다면 광복 70도 지금 뭐 100% 과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직전에 1번이었으면 이번에는 외번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말들도 만만치 않죠. 다들 뭐 엄청 세요. 전부 다 한 가닥씩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11경주입니다. 장거리 레이스네요. 혼합 2분의 2000m 레이스. 신승훈의 또 후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액면 배당판 분위기는 이제 10번의 커맨드코
10번을 중심으로 뭐 9번의 디플로매틱 미션이라든지 뭐 8번의 슈퍼탱크 이런 말들 뭐 팔리고 있을 텐데 뭐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10분의 커맨더콜 안고는 가야겠으나 지금 떼길로 팔리고 있는 9번의 디플로매틱 미션 물론 뭐 2000 단독 순행이긴 합니다만 거리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있죠. 따라서 이게 9번 10번의 대길은 조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6번 골드 마운틴이 지난번에 뭐 인기 내리록하고 입상이 실패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훈련도 잘 나갔고 골드 마운틴은 뭐 장거리가 2000m가 뭐 절대 나쁘지 않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직전 경기는 비록 아쉬움은 아니겠지만 이번 경주는 뭐 직전 경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 뭐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10번마 커맨더코가 중장거리에서 거리가 는 게 유리하고 뭐 최근 보여준 걸음을 본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약간의 뭐 현장 컨디션 확인도 필요하고 나머지 마필들도 컨디션이나 전개가 잘 풀린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약간 인기만 혼전 경주로 보고 있는데 저도 6번마 골드마운틴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3, 4코너에서 끌리지만 마필 끄는 것만 잘 제어한다면은 편성상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페라비치 기수의 두 번째 기승이라면은 6번 골드마운틴 가능하고 4번마 인천 쓰나미나 3번마 티나브라더도 나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3번마 티나브라더는 직전 니콜라 기수 상당히 잘 타고 들어왔는데 51의 하정원 기수 마필 자체를 얼마나 빨리 붙느냐 그게 문제고 4번마 인천 쓰나미는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습니다. 9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이 나가는데 중반 무빙이나 감기에 성공한다면은 특히 조성원 기수가 이런 마필들 그런 스타일의 마필을 상당히 잘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마 인천 스나메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충만 없는 경주고 배팅은 저도 6번마 골드마운틴을 놓고 해보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 이런 레이스 저는 뭐 10번의 커맨더콜을 빼고 갈 생각은 없고요. 뭐 복승보다는 중배당 메리트는 확실히 삼복의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만약에 9번의 디플로매틱 미션이 대응을 받길 받겠으나 사코나 이후에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다면은 이 빠지는 순간에는 바로 복대복이잖아요. 삼복. 인기말을 끼고 복병을 두 마리 들어오면 바로 뭐 20배 언저리 배당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벽한 삼복 타이밍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1경기죠. 신성훈의 삼복승 오랜만에 승부처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화나비료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이제 12경주는요. 자 이것도 정말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1400도 굉장히 또 관건이 되는 그런 경주거리가 되겠는데 이번에 그레이드 캡틴과 6번의 헤이킨 두 마리 강세를 보이면서 외곽의 두 마리죠. 뭐 13번의 에이스티킹이라든지 14번의 건탄도 잡혀있는 그런 분위기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 때문에 좀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또 1군 치고는 뭐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1군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는 어쨌든 헤이킨이 비록 그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이 6kg 빠졌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해본다면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헤이킨이 가장 낫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도 되는 마필이 많죠. 저는 10번 천마 같은 경우도 비록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지만 1400에서는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부전자전이라는 마필도 1400이라면 이게 의외로 또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라는 점에서는 5번마 부전자전이나 10번 천마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평이죠? 일단 12경주 상당히 1군 치고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되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14마리 뛰는데 거의 한 10마리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혼전도가 높은 경주고 인기마들에 대한 믿음도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저도 11번마 천망이 1400 이 마필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400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0에 출전했을 때 상당히 쬐고 있었는데 기승기수가 정피현수 기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400에서는 능력이 센 마필로 보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가져가 보고 싶고 저는 9번마 강해도 직전 경주 기대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배당판에서도 좀 질팔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선행 가서 덜미가 잡혔지만 강해도 기본적으로서 1군에서 전력을 다 준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강해도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 말 없네요. 헤이킨도 6kg 정도 빠져가지고 승군전입니다만 또
이점을 안고 있는 그런 조건을 쌓고 있고 참 이거 뭐가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이거 진짜 뭐 강의뿐만 아니라 뭐 솔직히 일본의 천적 같은 마필도 동반적이죠 가능하고. 예, 기습으로 나온다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자, 인기마에 대한 관심 좀 버리시고요. 배당 넣을 수 있습니다. 배당 노리시면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마필 중심을 한번 복대복으로 한번 배당 타이밍 찬스다 이거 체크해주시면서요. 자, 시대의 신변 내용 여기까지고 또 잠시 후에 전개되는 또 신승훈의 또 제주 경마 단독 진행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경마 제주 경마 방송이 있고 한라마 2등급 1000m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죠. 지난주 제주 경마 상당히 또 좋은 배당으로 여러 차례 적중이 나와주는데 이번 주도 한번 힘있게 밀어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경기부터 보시죠. 제주 1경주는 한라마 2등급 1000m 레이스가 편성되어 있고 일단 당일의 그 배당판 인기도는 이제 3번의 비너스 중심으로 워낙에 강축입니다. 단독 선행 가능하기 때문에 비너스 중심으로 골고루 좀 팔릴 겁니다. 1번에 연결고리라든지 4번에 애월리로 그리고 8번 송악제랑 9번 금빛 동자 10번의 약소 이렇게 많이 지금 팔리는 구도가 되는데 3번의 이 비너스가 워낙에 지금 독땡 찬스예요. 거리적인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단독 선행 무난히 붙은다고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이제 강축으로 놓고 본다면은 강축의 대길이 있냐 없냐인데 참 불안감이 있죠. 그나마 10번 1번 중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4번 애월리로 좀 많이 팔릴 거고 일단 안쪽에 1번의 연결고리는 안고 가셔야 됩니다. 연결고리는 지난번 10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완전히 꼬여가지고 흔히 전문용어로 스텝이 말렸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 그걸 사수해낸 걸 보면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1번에 연결고리 좀 봐주시고 그리고 2번에 매직도 2번 나온 데서는 일단은 좀 찬스다. 전대지 빼판 말이긴 한데 3차권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연결고리도 지난번 오히려 외곽을 돌고 나올 때 그림이 더 많이 나왔던 예전에 비해서는 항상 종반의 그림 자체 특히 또 1200대다가 이 말이 1000m를 내려오니까 그림이 더 나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터지면은 이번에 매직까지 보여주면서 3번 비너스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만 여러 마리 인기말들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안쪽에 2마리 1번 2번 2마리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900m짜리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기는 이제 7번의 한백황후 중심으로 배당판의 인기도는 돌아갑니다. 7번 중심으로 4번의 영웅소리, 내지는 3번의 세찬, 8번의 힘찬균, 10번의 초인까지 골고루 팔리는데 자, 근데 저는 이 막군의 중심을 7번의 한백황후보다는 4번의 영웅소리를 한번 좀 더 축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이 선행마 2마리가 있죠. 3번의 세찬 9번의 개성시대. 개성시대는 지난번에 우승 입상에도 불구하고 좀 덜 팔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갔기 때문입니다. 단독 선행 나갈 때에 개성시대는 무시무시합니다만 지금 3번 7번 아주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9번은 노내로 친다면은 3번의 세찬이 먼저 댕을 치고 나가고 한백황후가 쉽게 선행을 받지 못하고 선행을 강탈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레이스가 말려가지고 외곽 경험을 한다면은 그랬을 때 가장 큰 반사액을 누가 보느냐 그게 바로 4번의 영웅소리거든요. 영웅소리는 외곽을 나와도 되고 안쪽에서 모래를 얻어맞고 나가더라도 기본적인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안정적인 배팅의 축은 4번의 영웅소리가 있고 만약에 선행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은 어부지리 취입 가능한 말들이죠. 5번의 준평은 정말 도깨비 같은 말이라서 레이스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온다면 막판 한 말씀입니다. 5번의 준평이라든지 또 8번의 힘찬 기운 이런 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반 한 발의 추입으로 대세를
역전시켜내면서 배당이 들어주다. 문제는 이 3번과 7번의 선행 경합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4번의 영웅소리를 배팅에 축을 한번 추천드리면서 복대복으로 간다면은 5번과 8번 두 마리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제주 4경주는 제주마 1110m짜리 레이스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12마리 레이스에서 완전히 기회혼전입니다. 어떤 말이더라도 할 말이 없는 충무 없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배당판 인기도는 그래도 뭐 4번의 불멸의 여신을 필두로 9번의 부활, 10번의 새벽 노을, 또 8번의 마량까지 뭐 골고루 잡히고 골고루 팔렸을 텐데 저는 복병만을 보는 마필은 5번의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은 의외로 지난번에 좀 레이스가 많은 느낌인데 계속 이 마필이 착착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2월 12일 이경주가 그때 나온 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데 그때도 거의 전두수가 우르르 몰려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5번에 1등 공신이란 마필 전개가 꼬여서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겠고 이 4번의 불멸의 인기마 중에서는 4번의 불멸의 여신을 좀 보셔야 돼요. 4번의 불멸의 여신이 지난번에는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후미 외곽 쳐져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안쪽권 승부이기 때문에 최소한 직전보다는 그림이 더 나올 여지가 있다. 인기마 중에서는 8번의 불멸의 여신, 4번, 9번, 10번 인기마권인데 그 중에서는 4번의 불멸의 여신을 좀 더 세게 봐주시고 복병 중에서는 5번의 1등 공신하고 그리고 7번의 흠마 공신도 최근 들어서 전개가 안 나와서 그렇지 전개만 풀리면은 충분히 종반 역습 가능합니다. 배당 있는 복병은 5번과 7번 두 마리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200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강축이 없이 팔리는 게임인데요. 일단은 액면 배당판은 5번의 안개비를 중심으로 안쪽에 3마리죠. 3번의 삼양이로, 2번의 반양, 7번의 백산수, 5번, 3번, 2번, 1번인데 유아레스 게임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변수는 있는 게임이고요. 그 변수의 그 두 마리가 어떤 말이냐면 7번의 백마강하고 8번의 무작전. 7번의 백마강은 지난번에 잘 쫓아가다가 사건 하나 돌 때 너무 좀 미리 좀 치고 나오는 바람에 좀 거리적인 손실을 당했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좀 더 아껴간다면은 좀 좋은 승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8번의 무작전도 이번에 3장 1호가 아마 3호 막건을 택기를 팔릴 텐데 3장 1호에 비해 가지고 8번의 무작전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대등한 경주력이기 때문에 한 마리는 인기마고 한 마리는 덜 팔리는 배당마라면 당연히 두 마리를 동급으로 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액면성으로는 5번, 1번, 2번, 3번 인기만을 팔립니다만 배당권으로서는 충분히 7번과 8번 염두에 둘 수 있는 작전으로 간다면 의외로 또 좋은 배당으로 먹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토요 경마 제주 한번 쭉 한번 살펴드렸고 저는 또 현장에서 또 나오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지난번처럼 아주 멋진 승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